26번 문제입니다. 가영이는 4분의 3시간 동안 24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이는 같은 시간 동안 가영이의 6분의 1만큼 풀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둘이 일정한 빠르기로 문제를 푼다면 모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네요. 먼저 가영이는 4분의 3시간 동안 몇 문제 푸는지 알잖아, 그치? 24문제. 용이는 아직 모르잖아. 그럼 용이가 가영이랑 똑같은 시간 동안에 몇 문제 푸는지를 구해보자. 문제에서 용이는 가영이의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풀었대. 가영이의 6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가영이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가영이의 6분의 1이니까. 근데 가영이는 4분의 3시간 동안 24문제 풀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보자. 용이는 24에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4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가영이는 24문제, 용이는 4문제. 그럼 둘이 합하면 몇 문제? 28문제.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겠네. 둘이 합해서 4분의 3시간 동안에 둘이 합해서 몇 문제? 28문제 풀었는데, 그렇다면 1시간 30분 동안 둘이 합해서 몇 문제 푸니? 몇 문제 모르니까 네모 문제라고 하죠. 몇 문제 푸니? 이건 물어보는 거야. 얘는 간단한 비례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 왜 이거 비례식 써도 됩니까? 시간이 2배가 되면 문제도 당연히 몇 배 더 많이 풀겠어. 2배 더 많이 풀겠지.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고, 이러면 비율이 같아지겠고, 비율이 같으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비례식을 세워보자. 4분의 3시간 대 몇 문제 푼다 했어? 28문제는 그 뒤에 뭐 대 뭐 이렇게 와야 될 텐데, 먼저 시간이 왔고 후항이 문제니까 여기도 전항에선 시간이 와야 되고 후항은 문제에 관련된 게 나와야지. 우리는 몇 시간이 궁금했어? 1시간 30분 동안 몇 문제 푸는 게 궁금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은 식을 작성해주면은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을 작성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 여기는 1시간 30분이고 이쪽엔 시간입니다. 시간, 분이 있습니다. 단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뭐 해줘야 돼? 통일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분의 3 시간이고, 여기 1시간이고, 여기 30분이고, 시간이 지금 하나, 2개 쓰였고, 분이 하나 쓰였으니까 뭘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까?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좋겠지. 자, 30분은 얘가 몇 시간인지 구해보자. 1시간 되려면 몇 분 있어야 돼? 60분 있어야지 1시간 되지. 근데 그 중에서 30분은 30개밖에 없는 거잖아, 분이. 자, 그래서 60분에 30시간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1시간 30분은 1시간 더하기 2분의 1 시간이니까 1과 2분의 1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이제 비례식을 한번 다시 세워줄게. 밑에 선생님이 비례식 세운 거 있거든. 한번 그거 보자.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어. 4분의 3시간 대 28. 그동안 28문제 푸니까 28문제는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1과 2분의 1 시간이 되고 몇 문제 푸는지 모르니까 네모 문제.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겠지. 전항 시간, 후항 문제 이렇게 전항과 후항 맞춰줘야 되는 거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요.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용해줘서 풀어봅시다. 외항의 곱은 이렇게 2개 곱한 거, 4분의 3에다가 네모 곱한 거. 내항의 곱은 28에다가 1과 2분의 1 곱한 거지. 이 2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보니까 여긴 28, 1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이 돼서 42가 돼. 따라서 4분의 3에다가 네모 곱한 게 42가 되고, 네모는 42를 4분의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계산하면 56문제가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은 단위를 분으로 통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시간을 얘를 분으로 바꿔보자. 이거 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 1시간은 60분이지. 2시간은 120분이고 시간에다가 60 곱하면 분이 돼. 4분의 3에다가 60을 곱해보자. 그러면 45분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3시간은 45분이 되고, 아까 1시간 30분 있었잖아. 이거 분으로 고쳐보자. 얘는 쉽지.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
거기에다 30분 더해봐. 그럼 얼마? 60에다가 30 더한 90분이 되네. 이렇게 분으로 고쳐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분으로 고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쉬워질 수가 있는데, 그럼 분으로 고쳐서 한번 해볼게. 4분의 3시간을 분으로 고치는 게 45분. 그때 28문제는 1시간 30분은 90분 대 네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 딱 봐봐. 전항. 딱 쉬운 숫자네. 몇 곱하면 45가 90이 되니? 2를 곱해야 돼. 그러면 후항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2를 곱하면 되겠네. 해서 28에다가 2 곱한 56.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수조에 1분 동안 10.35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해. 이때 물이 들어간 양과 새는 양의 비를 살펴봤는데 9대 2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25분 동안에는 몇 리터를 받을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분 동안 들어간 물의 양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뭘 몰라? 새는 양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새는 양을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1분 동안에 들어간 양에서 새는 양을 빼면은 물이 얼마만큼 차는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시간 25분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먼저 1분 동안 물이 얼마만큼 새는지 이 새는 양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비례식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자, 들어가는 양 대 새는 양의 비가 이거래. 9대 2. 비를 지금 가르쳐줬어. 들어가는 양과 새는 양의 비. 그리고 10.35리터라는 들어가는 물의 양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구하고 싶은 건 1분 동안에 새는 양을 구하고 싶습니다. 비가 나왔고 양이 나왔으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네. 한번 비례식 세워봅시다. 들어가는 양 대 새는 양. 이쪽이 들어가는 양이고 이쪽이 새는 양. 9대 2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양의 양이 얼마야? 들어가는 양 10.35리터 대 얼마? 새는 양 몇 리터인지 몰라.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주면 되겠지. 자, 내항은 2 곱하기 10.35고요. 외항은 9 곱하기 네모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볼까? 얘 계산하면 20.7 이렇게 될 테고 이게 9 곱하기 네모가 되네. 네모는 20.7을 9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2.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분당 2.3리터가 어떻게 된다? 2.3리터가 빠진다. 그러면 1분 동안 채워지는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35만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까 2. 얼마였지? 까먹었네. 밑으로 가보자. 2.3 그래. 자, 그러면 1분 동안에 물이 차오르는 양은 10.35에서 뭘 빼주면 돼? 2.3을 빼주면 되겠지. 이만큼 들어오고 10.35만큼 들어오고 2.3만큼 빠지니까 계산하면 8.05리터만큼 물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최종 답 보자. 1시간 25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물을 받을 수 있니 물어봤어. 1분 동안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해가지고 8.05리터만큼 1분 동안 채울 수 있으니까 1시간 25분은 얘 몇 분이야? 85분이잖아. 1분 동안 얼마? 8.05만큼 채울 수 있으면 85분 동안에는 8.05에다가 몇 곱하면 돼? 85 곱해버리면 되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을 요렇게 해주면 684.25가 나오네. 이 계산 방법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카톡방에 보내준 그 풀이를 참고해보면 돼. 이거 이미 설명을 몇 번 해줬으니까. 28번입니다. 아버지의 연세는 신영이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현재 나이와 신영이의 현재 나이를 더하면 55세가 되고요. 몇 년 뒤에 아버지 나이와 신영이의 나이가 2대1이 된다면 이때 신영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신영이의 현재 나이가 몇인지를 구해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미래에
몇 살 더 먹었을 때 몇 대 몇의 비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힌트가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나이는 신영이 나이의 4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나이 대 신영이 나이는 몇 대 몇이겠어? 아버지가 신영이보다 4배 더 많으니까 4대 1이겠지. 근데 아버지와 신영이의 나이를 더한 게 55야. 근데 아버지 나이랑 신영이 나이의 비가 4대 1이야.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55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비례 배분해주면은 신영이 나이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지. 비례 배분 뭐 쉽게 할 수 있겠네. 자, 아버지가 4고 신영이가 1이야. 그럼 아버지는 전체 몇 분의 몇만큼인 거니? 4조각, 한 조각 하니까 총 5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4개잖아. 아, 그래서 아버지는 전체 5분의 4. 신영이는 몇 분의 몇이겠어?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 가지니까 전체 5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와 신영이의 나이를 더한 55. 이게 전체가 되겠지. 자, 55를 아버지한테는 얼마? 55에 5분의 4만큼. 신영이한테는 얼마? 55에 5분의 1만큼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계산하면 55 곱하기 5분의 4 하면 44가 될 테고요. 얘는 55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와 신영이의 현재 나이를 구했으니까 몇 년 뒤 둘 나이의 비는 몇 대 몇인지를 구해봅시다. 우리는 이게 2대 1이 될 때까지 해주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아버지 나이 대 신영이 나이의 비가 4대 1이면 계속 4대 1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 4대 1이었던 비가 2대 1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비를 계속 유지하려면, 즉 4대 1과 비율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4대 1과 비율이 같은 자연수의 비 몇 개 써보자. 4대 1에 전항과 우항에다 20 곱하면 몇 대 몇? 8대 2. 얘도 4대 1이랑 비율은 똑같지, 그치? 그리고 전항과 우항에 30 곱하면 12대 3. 그 다음 전항우항에다가 40 곱하면 16대 4. 이렇게 되지. 이거 전부 다 비율은 얼마야? 전부 다 4대 1로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나이라고 치면은 1살일 때 4살이면 나이의 비가 4대 1이잖아, 그치? 맞지? 근데 똑같이 4대 1을 비율을 유지하려면 1살짜리 애가 1년 더 먹었을 때 4살짜리 애가 몇 살 돼야 돼? 8살이 돼야 돼. 여기가 1살 올라갈 때 여기가 몇 살 올라가야 되는 거야? 4살 올라가야지 4대 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2살에서 3살까지 1살 올라갈 때 몇 살 점프하니? 8살부터 12살은 4살 점프해버리잖아. 이렇게 같은 나이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 사람이 1년씩 나이를 먹을 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막 4년씩 나이를 먹어야 돼. 근데 현실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신영이와 아버지의 나이의 비가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풀이는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신영이의 미래 나이가 몇 살인지 추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봐봐. 아버지 나이 대 신영이 나이가 4대 1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나이는 신영이 나이의 몇 배? 4배다. 1년이 지나면 둘 다 1살씩 나이를 먹겠지.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신영이 나이의 4배겠니? 아니면 4배보다 작겠니? 아니면 4배보다 크겠니?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방금 했던 거야. 4대 1과 비율이 같은 비 몇 개를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어때? 후항이 얼만큼 커졌어? 1만큼 커질 때 4대 1의 비율을 유지하려면 전항 몇 커져야 돼? 4만큼 커져야지 4대 1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2에서 3까지 후항 1만큼밖에 안 올랐어. 근데 전항은 몇 만큼 올라야지 비율이 같아? 4만큼 올라야 비율이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만큼 더해지고 여기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더해져? 4만큼 더해진다는 거지. 느낀 거 없습니까? 아버지와 신영이 나이의 비를 4대 1로 유지하려면 신영이가 1살 먹을 때 아빠 몇 살 먹어야 돼?
4살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선 이게 불가능하다 했잖아. 둘 다 1살씩 나이를 먹는 현실에서는 1년이 지나면 4배 유지하려면 신영이 아빠는 몇 살 먹어야 돼? 4살 먹어야지 4배를 유지하는데, 그치? 신영이 나이에 4배가 되잖아. 4살씩 먹어야 신영이가 1살 먹을 때. 근데 신영이 1살 먹을 때 아빠는 1살밖에 아빠도 안 먹었어. 그러면 어때? 아빠의 나이는 신영이의 나이보다 4배보단 더 작겠지. 4살만큼 먹어줘야 4배가 되는데 1살밖에 안 먹으면 당연히 4배보다 작아지겠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아버지의 나이가 신영이 나이의 2배가 될 때를 찾으면 돼. 그때가 아버지 나이 대 신영이 나이가 2대 1이 되겠지. 한번 해볼까? 10년 정도 한번 뒤로 보내보자. 10년 뒤에 아버지 나이는 44에다가 10을 더한 54세가 될 거고, 신영이 나이는 11에다가 10을 더한 21세가 될 겁니다. 2배 차이 납니까? 어때? 신영이에다가 곱하기 2 하면 42지. 2배보다 좀 더 크네. 그럼 나이를 더 먹여야겠어. 나이를 더 먹이자. 20년 뒤 볼래? 자, 20년 뒤에 아버지는 64세, 44에다가 20 더한, 신영이는 11에다가 20 더한 31입니다. 2배 됩니까? 어때? 2배보다 아직도 커. 근데 살짝 큽니다. 그러면 숫자가 거의 다 왔다는 거야. 조금만 더 해보자. 25년 뒤 보자. 아버지 나이는 44에다가 25를 더한 69세가 되고, 신영이는 11에다가 25를 더한 36이 됩니다. 어때? 2배 되니? 곱하기 2를 하면 72인데 2배보다 작네. 25년 뒤엔 아버지 나이가 신영이 나이의 2배보다도 더 적어져 버려. 그럼 그것보단 나이를 더 먹이면 안 되겠네. 따라서 20과 25 사이에 그 어떤 수가 되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사이 값인 22년을 찍어 보니까 아버지 나이는 44에다가 21을 더한 66세, 신영이의 나이는 11에다가 21을 더한 33세. 어때? 딱 몇 배 차이? 딱 2배 차이가 나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를 여러분들이 찍어서 추론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식 세워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살짝 어려울 수가 있거든, 이 풀이가. 만약에 이 풀이가 어렵다면 여러분 앞에 풀이 있잖아. 앞에 풀이.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2배가 되는지 확인해주는 방법. 그 방법대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비례식 세우는 거 한번 설명해 볼게. 먼저 네모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를 나타내보자. 아버지의 현재 나이는 44세야. 근데 네모년이 지나면 거기에다 네모만큼 더해지겠지. 신영이도 한번 보자. 네모년 후에 신영이의 나이는 지금 현재 11살인데 여기에 네모가 더해지면은 네모년 후의 나이가 되겠지. 네모년 뒤에 아버지와 신영이 나이의 비는 2대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 세워보자. 네모년 뒤에 아빠, 이게 네모년 뒤에 아버지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네모년 뒤에 신영이야. 아빠 대 신영이는 몇 대 몇 돼야 돼? 아빠가 2, 신영이가 1만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외항의 곱은 쉽네. 44 더하기 네모에다가 1만 더하면 되잖아. 그치? 자, 여기 있네. 44 더하기 네모에다가 1만 더한 게 외항의 곱. 내항의 곱 볼까? 11 더하기 네모에다가 2를 곱하네. 11 더하기 네모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근데 곱하기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 이거 오늘도 여러분이랑 수업하다가 나왔는데, 곱하기가 무슨 의미? 얘는 더해준다라는 뜻이야. 곱하기 2라는 건 2번 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 더하기 네모 곱하기 2는 11 더하기 네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얘를 2번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번 더 해볼까? 11 더하기 네모 더하기 11 더하기 네모, 이렇게 한번, 이렇게 2번 더해진 거잖아. 이게 얼마가 됩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숫자끼리 계산해보자. 11과 11 더하면 얼마? 22. 그리고 네모랑 네모 더하면 얼마? 이렇게 되겠다.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 이 값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여기 너희들이 여기까지 구한 건 이것 값 구한 거야. 이걸 이렇게 구한 거고,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여기 있는 44 더하기 네모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보자. 22 더하기 네모에다가 네모를 더하면 44 더하기 네모가 된대. 여기 네모 있고, 여기 네모 있고, 여기 그 외에 나머지는 44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여기에다가 네모를 더한 게 44에다가 네모를 더한 게 네모를 더한 거랑 똑같겠어?
이 네모 두 개 크기가 같은데. 그럼 뭐랑 뭐의 크기가 같아져야 돼? 22 더하기 네모랑 여기 이쪽에 44랑 같아져야지. 따라서 네모는 44에서 22를 빼준 22가 되고요. 이때 신영의 나이를 20이라고 구하면 안 되지. 왜? 신영의 나이는 11살, 현재 11살에다가 네모를 더해준 게 되잖아. 따라서 11 더하기 22인 33세가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사과와 귤을 더해서 30개고 가격은 17,0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는 8대 7이고 사과 1개의 가격과 귤 1개의 가격은 8대 3의 비라고 합니다. 이때 사과 1개와 귤 1개의 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과가 얼마, 귤이 얼마인지 모르고 비밖에 모르잖아. 개수의 비, 가격의 비. 비가 심지어 두 가지 종류의 비가 등장했어. 하나는 개수에 대한 거, 사과 몇 개, 귤 몇 개. 그리고 하나는 가격에 대한 거. 이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 풀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보자. 사과랑 귤을 더해서 30개래. 근데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가 8대 7이래. 둘이 합해서 30개거든? 근데 사과는 8만큼, 귤은 7만큼이야. 자, 그러면 30을 8대 7로 무슨 배분해주면 되겠어? 비례 배분해주면 사과 몇 개, 귤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례 배분 한번 해보자. 자, 사과 대 귤이 8대 7이야. 자, 그러면 사과는 몇 만큼 있는 거야? 8개, 7개 합하면 15개 중에서 8개니까 15분의 8만큼 있는 거고 귤은 8, 7 더하면 15개 중에서 7만큼 있는 거니까 15분의 7만큼 있겠네. 뭐의 15분의 8? 뭐의 15분의 7? 둘이 합한 30의 15분의 8. 30의 15분의 7이라는 거야. 얘를 계산해주면 사과는 16개, 귤은 14개를 샀구나.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둘이 몇 개 사는지는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가격과 관련된 식을 세워보자. 가격 얼마라고 했었어? 17,000원 나왔다고 했잖아.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가격에 대한 비가 나왔는데 몇 대 몇이라 했었냐면 8대 3이래. 사과 하나의 가격과 귤 하나의 가격은 8대 3이야. 근데 가격이 될 수 있는 후보가 굉장히 많아. 8원, 3원도 있겠지만 여기 전항에다가 2 곱하고 후항에도 2 곱한 16원, 6원도 B는 8대 3이고 전항 후항에다가 각각 3 곱한 24대 9 얘도 8대 3이고 4 곱한 32대 12도 8대 3이야. 이렇게 사과와 귤의 가격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아주 많아서 사과의 가격을 8에다가 네모를 곱한 8 곱하기 네모라고 한번 해보고 귤의 가격을 3에다가 네모를 곱한 이 네모는 사과에다가 곱한 네모랑 여기 귤에 곱한 네모는 당연히 같은 수가 되겠지. 같은 수인 네모를 곱한 3 곱하기 네모로 해서 가격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자. 봐봐,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사과 몇 개 샀다고 했냐면 아까 16개 샀다고 했지. 그리고 귤 몇 개 샀다 했어? 14개 샀다고 했잖아. 그 가격에 비를 한번 구해주자. 사과 하나의 가격을 지금 8 곱하기 네모라고 했고 귤 하나의 가격을 3 곱하기 네모라고 했거든. 사과는 몇 개? 16개 샀어. 그러면 16 곱하기 사과 한 개의 가격인 8 곱하기 네모. 그리고 귤은 14개 샀어. 근데 귤 하나의 가격이 3 곱하기 네모야. 따라서 귤을 산 가격은 14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전항 후항. 자, 이거 봐봐. 얘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8 곱하기 네모가 될 테고 얘는 이것에 14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네모가 똑같은 수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을 각각 네모로 나눠줘도 괜찮겠지. 그래서 여기를 전항과 후항을 네모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8 곱하기 네모를 네모로 나누면 당연히 16 곱하기 8만 남을 테고 14 곱하기 3 곱하기 네모를 네모로 나누면 14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8은 128이 되고 14 곱하기 3은 42가 돼서 128대 42라는 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합쳐서 얼마 나왔어? 17,000원이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17,000원을 120할 때 42로 비례배분해주면 사과 16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귤 14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례배분 해주려고 보니까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숫자가 쉽게 계산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8, 42 두 개 더하면 얼마? 170. 그러면 여기 사과는 170분의 128만큼 있는 거고 여기는 170분의 얼마? 42만큼 있겠네. 전체가 근데 얼마야? 17,000원. 아, 따라서 사과 16개의 가격은 17,000원에 170분의 128. 얘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12,800원이 나와. 근데 이거 몇 개 가격이었어? 사과 16개 가격이었으니까 한 개의 가격은 12,800을 16으로 나누면 한 개 가격이 나오겠지. 계산하면 얼마?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귤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귤은 17,000원에 170분의 42였으니까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4,200원이 나와. 그럼 귤 한 개의 가격은 4,200을 14로 나눈 300원이 되겠네. 따라서 사과는 800원, 귤은 300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 둘 중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연습하면 좋겠어. 자, 첫 번째에서 사과 16개, 귤 14개 샀다는 거 비례배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사과 한 개와 귤 한 개 가격의 비가 8대 3이었었잖아. 그치? 그러면 사과 한 개 가격을 아까랑 똑같아. 8 곱하기 네모원. 귤 한 개 가격을 3 곱하기 네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여러분은 여기에서 네모가 무엇인지 구해주면 8 곱하기 네모에다가 네모 숫자 넣어주면 사과 한 개 가격 나올 테고 3 곱하기 네모에다가 네모를 구한 값을 넣어주면 귤 하나의 가격이 나올 거야. 따라서 먼저 여러분은 네모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한번 구해보자. 봐봐. 사과 16개의 가격. 이거 어떻게 구했어? 16, 16개니까 16에다가 사과 한 개 가격인 8 곱하기 네모를 곱하면 되지. 이 계산하면 얼마? 128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그리고 귤 14개의 가격은 14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 귤 하나의 가격인 3 곱하기 네모를 곱해주면 되지. 얘 계산하면 42 곱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7,000원이 돼야 되지. 이 한번 더해볼까? 128 곱하기 네모. 네모가 128개 있네. 거기에다가 42 곱하기 네모. 네모가 42개 더해졌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네모를 몇 번 더한 거야? 아, 네모를 170번 더해준 게 되겠네. 이거 곱하기로 나타내면 네모 곱하기 170이 되겠지. 이게 얼마? 이게 17,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네모는 17,000원을 170으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하면 네모는 100이 되겠습니다. 아, 네모가 100이니까 여기 사과 한 개 가격은 8 곱하기 100, 800원. 귤 한 개의 가격은 3 곱하기 100, 300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수학과 국어의 점수의 합이 149점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국어 점수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수학 점수가 13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학 대 국어의 점수의 비가 14대 13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 구하는 문제네요. 먼저 이번 달에 수학 대 국어 점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문제에서 14대 13이라고 했지.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이랑 국어를 이번 달에 수학과 국어가 더해서 몇 점인지를 알아내면 비례배분해가지고 14대 13으로 비례배분하면 수학이 몇 점인지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지난달에는 수학이랑 국어 더해서 149점이 나왔대. 근데 이번 달에는 무슨 점수는 그대로? 국어 점수는 그대로. 수학만 13점이 올랐어. 그러면 수학이랑 국어를 더한 총점은 자 지난달에 이거잖아. 근데 국어 점수는 더하기 0 그대로야. 근데 수학 점수는 더하기 몇? 13이 올랐어. 그러면 총 점수도 몇 점 오르겠어? 13점만큼 더 오르겠네. 따라서 이번 달에 수학과 국어의 점수의 합은 149에다가 13을 더한 얼마? 162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아, 그럼 이제 뭐 다 나왔네. 162점을 수학 대, 여기 수학이 14, 국어가 13이라면서 수학 대 국어 14 대 13으로 비례 배분해주면 되겠지. 수학 점수를 우린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학 점수는, 자, 여기가 수학이었어. 자, 14개, 13개, 그럼 총 전체는 몇 개? 27개. 그거를 자, 27개 중에 수학은 몇 개? 14개. 따라서 수학은 162에 몇 분의 몇입니까? 27분의 14가 되겠지. 따라서 162 곱하기 27분의 14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학 점수가 나오겠지. 약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왠지 자연수가 나오지 않겠니?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160이랑 27, 27로 약분이 될 거야 아마. 27로 나누면 1, 27로 나누면 6 이렇게 돼서 6과 14를 더한 84점이 수학 점수가 되겠네요.